저희 MDS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또한 의료계의 소망이었던 만성질환의 발병 원인과 기전을 밝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혈액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의 발병 기전을 밝히고, 다른 한 가지는 설문지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모든 질병의 발병 과정을 도시화한 표인데, 이 표에서 우리가 만성질환과 급성질환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급성질환은 통상적으로 외상이라든가 감염에 있어서 주로 생기고, 만성질환은 그 외에 나쁜 식습관, 수면습관, 사회적인 스트레스, 환경 공해물에 의해서 이렇게 다르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에 우리는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서 급성질환은 외상이라든가 중환자 치료, 또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약물을 개발에 힘입어서 급성질환의 치료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전에 착각을 일으켜서 만성질환도 약물로 우리는 치료된다고 믿고 그렇게 우리는 해왔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만성질환은 결국 약물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 대증요법에 불과하고, 발병 원인이 식습관, 수면습관, 스트레스, 환경오염을 해결해야 만성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일반 혈액검사의 결과 분석을 기존의 질병 기준으로 판독할 뿐만이 아니라 건강하냐 안 하냐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건강의 여부를 진단하고, 또한 이것을 이용해서 질병의 발병 기전을 밝히는 MDS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 외에도 생활습관이나 증상, 환경 오염물의 노출력의 설문지를 분석해서 발병 원인을 찾아내는 MTQ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늘 예제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예제는 19세 여자 환자고 난치성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했었는데, 이 환자는 3, 4세부터 아토피가 발생해서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치료해도 안 되니까 한방병원에서 그동안 치료하다가, 지난 3년 전부터는 한방 치료도 효과가 없고, 지난 여름부터는 설사가 설사 후 악화돼서 해결책이 없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한 상태였고, 19세 여자가 벌써 눈을 긁어서 백내장 수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의 혈액검사를 표시해 보면은, 통상적으로 그 질병의 기준으로 표시하면 붉은색은 질병 기준을 넘는 경우, 파란색은 떨어진 경우,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그 결과를 보여줬고, 이거를 질병 기준으로 우리가 판독을 해보면은 비타민 D 결핍이다, 이런 소견 외에 다른 소견들은 특별하게 병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소견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조합검진을 했는데 검사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이 환자를 우리가 건강 범위 기준으로 이걸 판독해 보면 다양한 이상 소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 이것을 패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발병 기전을 분석해 보면, 이분은 비타민 D 결핍, 마그네슘, 철, 비타민 B1이 부족하고 위액이 안 나오고 장내 기생충이 있거나 알러지가 생긴 것 같다, 중금속 등 환경 오염이 있어서 결국 면역장애에 이런 아토피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MDS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은 추가적인 추가 검사하고 추천 영양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만약에 증상이 심하거나
난치병이 질병이라고 생각이 된 경우는 담당 의사와 협의해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하신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는 거고, 추천 영양제도 다른 특수 확인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영양제가 어쩌는가 하고 제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환자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펩시노진 검사를 했고, 위산이 어쩐가, 또 마스터 알러지 검사, 중금속 검사를 해서 위산이 부족하고 중금속은 보더라인으로 약간 오염이 있는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었고, 또한 장 상태를 보기 위해서 장 음식 과민 반응 검사를 해서 이런 이상 소견을 발견했고, 이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이 환자의 질병의 발병 기전을 우리가 보면은 결국 영양이 불균형이 왔고, 소화기에 스트레스가 왔고, 환경 오염물에 일부 있어서 이것이 몸에 스트레스를 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방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면역 질환이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영양제하고 그 다음에 보충제, 식품 보충제를 먹고 해독을 하고 이렇게 한 결과 이 환자는 3개월 만에 이렇게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던 아토피 피부염이 완치가 되고, 남아있는 거는 피부의 상처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환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수년 동안 손톱이 떠서 이렇게 물에 손을 넣으면은 아파서 물을 손댈 수 없는, 주부가 이렇게 그 물을 손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우 일상생활이 안 되고 힘들었던 이런 환자고, 유명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이 치료를 해도 해결이 안 돼서 저희한테 왔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도 저희들이 난치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MDS 기본검사 외에 위산검사, 그 다음에 나이가 있으니까 당뇨병이다거나 중금속 또는 환경 공해물 검사, 그 다음에 장 누수증이다거나 장내 미생물 검사, 이런 것을 처음부터 권유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일반 혈액 검사를 결과를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아까 경우와 마찬가지로 질병 기준을 상향으로 벗어난 경우 빨간색, 그 다음에 밑으로 벗어난 경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거를 질병 기준으로 병명을 붙인다고 한다면 콜레스테롤,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좀 낮다, 이거 외에는 이상 소견을 붙일 수가 없고, 다른 소견들은 특별하게 병명 붙일 수 없는 소견으로 여기 또 특별하게 말하자면 큰 이상은 없다, 이렇게 판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건강 기준으로 판독하면 이와 같은 다양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이것을 패턴 분석을 통해서 이 환자의 발병 기전이 왜 이런 병이 생겼는가 분석을 해보면, 우선 마그네슘 부족하다, 영양 부족한 거 일부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장 내 미생물이 불균형, 장이 오염되어 있고 기생충이나 알러지가 와 있는 것 같고, 일부 대사장에도 일부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왔고, 이 환자는 우리가 MTQ 그 설문지 분석도 이렇게 해본 결과 운동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식습관이 안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또한 그 추천하는 확인 검사하고 추천하는 영양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난치병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우리가 확인 검사를 했죠. 위산 검사를 해서 위산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장누수증 검사를 했더니 이런 음식 과민 반응이 나오고 장누수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장내 균주 검사는 했으나 균은 이상이 없었고, 이런 영양이 많이 불균형이 많다, 비타민 B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고,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이분은 결국은 나쁜 식습관, 그 다음에 운동을 잘 안 한다든가, 이것에 의해서 지금 영양이 불균형이 되고 대사장애가 이렇게 오면서 결국 소화기에 불균형이 와서
이런 염증이 생기고 면역 장애 와서 이분이 이런 증상이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영양을 보충해주고 보충제를 사용한 결과 환자는 한 달 반 만에 손톱이 좋아졌고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배변이 편해져서 아주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요약에 드린다고 한다면 만성질환 대부분은 생활습관,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환경 오염물 중독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런 그 만성질환을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되면 결국은 대증요법에 불과하고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MDS 혈액 검사 분석 프로그램과 MTQ 설문지 분석 프로그램으로 만성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